인어공주 아리아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깊은 바닷속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었어요. 고래들이 노래하고 해파리가 춤을 추며 작은 물고기들이 수영을 하는 곳이었지요. 그곳 깊고 깊은 바닷속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수중 왕궁이 있었어요. 이 수중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속 모든 생물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이 왕국은 포세이돈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는 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항상 왕국에 머물도록 했어요. 그중 아리아는 막내 공주였어요. 그녀는 왜 아버지께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왕국의 문 밖은 언제나 위험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위험이 지상 생물들과 남자들일 거라 생각했죠. 아리야, 너도 언젠가는 왕관을 쓸 나이가 될 거란다. 그때까지는 안전한 이 왕국에서만 머물러야 한단다. 절대 이곳을 떠나지 말거라. 하지만 전 지상의 사람들과 동물들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단 말이에요. 땅 위의 사람들은 바닷속의 생명체에 대해선 존경심이 전혀 없어. 그러니 아버지 포세이돈 왕을 신뢰해야 한단다, 아리아. 인어공주 아리아는 이 말을 열심히 들었지만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수록 더 많은 것이 궁금해져 갔어요. 하지만 나는 왕관을 쓸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땅 위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친절할 거라고. 인어공주 아리아는 바닷속 왕국에서 몰래 빠져나가려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인 큰 고래 윌리와 작은 돌고래 돌피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윌리와 돌피는 나가고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바닷속 왕국의 문에는 황새치 경비대가 있었는데 돌피와 윌리가 나가서 깊은 바닷속으로 갈 수 있도록 옆으로 움직여줬어요. 그들은 그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 나가고 들어올 수가 있었지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도착하자 윌리가 그의 큰 입을 옆으로 벌렸고 그 안에서 몰래 타고 있던 인어공주 아리아가 나왔어요. 바로 그렇게 아리아는 그녀 스스로 나와서 곧바로 바닷물 표면까지 헤엄쳐 올라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바람을 느꼈고 석양을 보았고 갈매기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아름다운 기분이야. Here's my home, deep blue sea. Everything is fun, friends with me. The king called me the little mermaid, the very best daughter of the king of the sea. Just look around, you will see the joy, a beautiful life, and the ocean roar. Just look around, you will see the joy, a beautiful life, and the ocean roar. 바로 그때 아리아는 물 건너편에서 음악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수영했죠. 그녀는 거대한 배와 선상에서의 불꽃놀이를 보게 되었어요. 배다! 이리 와봐, 돌피.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자. 아리아, 멈춰.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녀의 친구 돌피는 경고했지만 아리아는 듣지 않았어요. 아리아, 멈춰! 아리아는 배 바로 옆까지 수영해서 갔어요. 땅의 왕과 그의 아들 에드워드 왕자를 보게 되었죠. 그들은 왕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왕자님. 아리아,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 안 돼. 저 병사들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돼. 저들이 우릴 볼지 몰라. 왕자는 뱃머리에서 그의 플루트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절대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데? 아리아는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의 플루트 연주를 따라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왕자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름다운 이 목소린 누구지? 조심해, 아리야. 그들이 널 보려고 하고 있어. 저 멀고 먼 곳 포세이돈 왕의 사악한 누나인 바다의 마녀 베가는 포세이돈 왕의 궁에서 살았었지요. 하지만 사악한 일을 벌인 뒤 그 아름다운 바닷속 왕국에서 추방되었어요. 드디어 이 날이 왔구나. 포세이돈 왕의 딸과 인간이라. 전등을 보내느라 폭풍과 번개도 함께 배를 뒤집고 흔들고 왕자를 삼켜 바닷속에 빠뜨려라. 바다 마녀의 주술 때문에 파도가 왕자의 배를 부숴버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배가 가라앉고 있어!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 돼! 아리아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가라앉은 배에 부서진 잔해들을 가로질러 바닷속 바다까지 수영해 갔죠. 그녀는 왕자의 플루트를 보자마자 바로 잡았어요. 그때 그녀는 바닷속의 모래바닥으로 가라앉는 왕자를 보게 되었어요. 왕자의 손을 잡고 최대한 빨리 수영해서 육지까지 올라왔지요.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왕자는 천천히 깨어나 살아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살아나셨군요. 그는 바로 옆에 있는 빨강머리의 아름다운 인어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개가 짖었고 육지에 올라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재빨리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죠. 왕과 그의 병사들 그리고 젊은 아가씨는 왕자를 찾고 있었어요. 해변에서 왕자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한 소녀가 날 살렸어요, 아버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전에 들었던 목소리인 것 같았어요. 그러는 동안 아리아 공주는 바닷속 왕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아직도 왕자의 플루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잘생기고 멋진 왕자에 대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플루트를 갖고 있는 아리아 공주를 발견하자 결국 물 위 지상까지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너에게 경고했단다. 그런데 넌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안전한 왕국을 떠났었구나. 너는 더 기다려야만 했었어. 하지만 왕자님이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뭐? 왕자라고? 넌 왕국의 보호에서 벗어났구나, 아리야. 네가 날 믿어야만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단다. 바닷속 왕국을 떠나는 것을 금지하노라. 포세이돈 왕은 떠났어요. 화가 나면서도 또한 딸의 마음이 심히 걱정되었어요. 같은 시간 아리아는 왕자를 보러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결국 엄청난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지요. 공주는 아버지의 왕국을 떠나 바닷속 어두운 곳에 사는 사악한 마녀 베가를 찾아갔어요. 머리가 2개 달린 베가의 뱀이 마녀의 바다 궁전을 지키고 있었고 인어 공주가 오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베가, 왕의 딸이 다가오고 있어. 드디어 왕에게 복수할 시간이야.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 아리아는 무모하고 반항적이거든. 아리아는 조금 무서웠지만 왕자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마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베가가 공주를 돕는 대신 인어 공주에게 뭔가 소중한 것을 요구했어요. 너를 위해 인간이 되는 마법 물약을 준비하도록 하마. 넌 육지 위를 걷게 되고 춤도 출 수 있게 되겠지? 하지만 그 대신 난 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져가도록 하마. 제 목소리요? 하지만 제 목소리 없이는... 인어공주는 조금 망설이다가 그 사악한 물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은 당장 왕자와 사랑에 빠지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렴. 마법 물약의 약효는 3일 후에 사라지게 될 거다. 왕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된다면 말이야. 넌 다시 인어가 될 것이고 왕자나 네 아버지를 다시는 기억할 수 없게 된단다.
아리아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마법의 물약을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바다 위까지 헤엄쳐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육지에 가까워지자 그녀의 꼬리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신 그녀는 인간의 다리를 갖게 되었죠. 그녀의 친구 돌피가 그녀를 보았고 재빨리 그녀를 도우려 했어요. 아리아, 넌 다리를 가져본 적이 없잖아. 넌 조심해야만 해. 인어공주는 돌피의 도움으로 간신히 육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에드워드 왕자는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을 살려주었던 소녀를 찾고 있었어요. 당신 낯이 익네요. 혹시 우리 언제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아리아는 목소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리곤 왕자에게 플루트를 돌려주었어요. 맞군요. 우린 만났었죠. 내가 익사했을 때 나를 구해줬던 소녀가 분명해요. 플룻을 연주할 때 들었던 그 목소리. 당신의 이름이 뭔가요? 아리아는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을 못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자는 자신을 구해준 소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소녀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치만 왕자는 안쓰러운 소녀를 돕기 위해 궁전으로 데려갔어요. 왕국의 성안에서는 왕자의 아버지가 다른 젊은 아가씨와 그의 아들을 위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리아는 멀리서 지켜보며 왕자와 결혼할 수 없어서 슬퍼하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그녀는 왕자에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리아는 마법 물약의 약효가 곧 사라지게 되면 자신의 기억도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리아는 그녀의 목소리 없이 왕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되었어요. 아리아는 너무나 슬펐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의 인어 언니들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할머니도 나왔죠. 우리가 널 구해주러 왔단다. 그리고 사악한 마녀의 마법도 풀어줄 거야. 그때 파도가 거대한 물결을 치면서 솟아오르고 아리아의 아버지 포세이돈 왕이 물 밖으로 나왔어요. 아리아, 나의 아름다운 딸. 내가 그렇게도 지켜주려 했던 위험 속에 네가 왔구나. 이 조가비에 네 목소리를 담아왔단다. 마녀의 마법을 깨서 네 목소리를 찾고 우릴 기억할 수 있게 해주마. 바다의 왕은 그의 삼지창으로 할머니의 손에 있는 조가비를 가리켰어요. 마법은 깨지고 그녀의 목소리가 아리아에게 돌아왔어요. 내 목소리. 나의 사랑스러운 가족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고래 윌리는 인어공주와 함께 왕자의 뱃속으로 돌진했어요. 하지만 다른 왕국에서 온 공주는 막 결혼식을 올리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왕자는 무언가를 듣게 되었고 멈추었어요. 당신이었군요. 이럴 줄 알았어요. 당신이 날 구해준 거죠? 제 이름은 아리아예요. 그 즉시 에드워드 왕자는 결혼식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포세이돈 왕의 바닷속 왕국과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어요. 아리아는 인간으로서 육지에 사는 법을 배운 첫 번째 인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인어로서도 말이죠. 결국 아리아와 에드워드 왕자는 언제까지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깊고 깊은 바닷속, 아름답게 빛나는 왕국 아래 차가운 물속에 모두가 두려워 피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크고 위험한 상어 깡패들이 있었어요.
그 상어 패거리들은 바닷속 모든 생명체들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툭하면 겁을 주고 다녔어요. 그들의 크고 날카로운 이빨로요. 하지만 아기 상어라고 불리는 가장 작은 상어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I'm baby shark, 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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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 Baby shark, 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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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 Baby shark, 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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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 Baby shark, love to sing, 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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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 Love to laugh, 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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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 Love to dance, 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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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 Baby shark, so let's shout, 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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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 Let's go up, 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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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 To have fun, 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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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 Baby shark. 꼬맹이, 또 노래하는 거야? 우리 같은 상어들은 노래하지 않아, 이예성아. 알겠어? 왜냐면 우린 멋쟁이 깡패거든. 하지만 아니에요. 전 당신들과 달라요. 전 아무도 해치고 싶지 않아요. 입 다물어! 말도 안 돼. 이 비열하고 심술궂은 상어 패거리들은 아기 상어를 데리고 바다의 어두운 곳으로 갔어요. 바로 바다의 마녀 베가가 살고 있는 동굴로 말이에요. 동굴의 입구는 뱀이 지키고 있었지만 두 개의 머리로 맛있는 해초 아이스크림을 먹느라 너무 바빴어요. 맛있어. 이제 난 좀 쉬어야겠어. 신경 쓰지 마. 뱀은 상어떼가 바로 옆을 헤엄쳐 지나가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아기 상어는 그 비열한 상어 형들을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었고요. 그러자 괴상하고 으스스한 마녀 베가의 얼굴이 보였어요. 드디어 왔구나. 이 바닷속에서 너를 가장 믿고 있단다. 왜인지 맞춰볼래? 우리가 이 바닷속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협적인 상어 패거리 조직이기 때문이죠. 정확해. 너무 배고파. 얼른 가서 작고 귀여운 돌고래를 잡아왔어. 내 뱃속을 좀 채워줘. 물론입니다. 식은죽 먹기죠. 상어 패거리들은 베가의 명령에 따라 즉시 출발했어요. 상어 패거리들이 너무나 빨리 헤엄쳐갔기 때문에 아기 상어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가끔 아기 상어는 상어 형들의 커다란 지느러미 사이에서 으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아기 상어는 이 계획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런 반면 깊고 아름다운 바닷속 왕국에서는 포세이돈 왕의 세 아름다운 인어공주들이 바닷속 왕실의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세 명의 공주 중 가장 아름다운 막내 아리아는 바닷속 왕궁으로 돌아오면 인어의 꼬리가 생겼다가 육지에 있는 그녀의 남편 에드워드 왕자에게 가면 꼬리가 사라지고 어여쁜 다리가 생기게 되었죠. 생각해보니 당신은 다 가진 것 같아요. 걸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맞아요. 저는 다 할 수 있죠. 왕의 마법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해주겠어요? 어느 날 모든 물고기들이 바다의 여름을 즐기고 있을 때였어요. 작은 돌고래 돌피가 깊은 바다 왕국에 사는 그의 착하고 어여쁜 친구 아리아 공주를 찾아왔어요. 포세이돈 왕이 돌피에게 아리아는 여기 없고 대신 육지의 에드워드 왕자와 함께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작은 고래 돌피는 그녀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바로 수면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때 위험한 상어 패거리들이 돌피를 보고 그의 길을 막았어요. 대장, 여기 작은 물고기가 있어. 배가 마녀 점심으로 딱일 것 같은데. 내가 셋을 세면 저 돌고래를 둘러싸라고. 하나, 둘. 하지만 가장 멍청한 상어가 큰형 상어가 셋을 세기 전에 뛰어나갔어. 아직 셋을 세지 않았다고. 아기 상어는 그제서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눈치채고는 돌고래를 납치하려는 그의 형들을 막았어요. 멈추라고! 돌고래를 해치지 말란 말이야.
하지만 그의 큰형 상어는 더 크고 더 힘이 셌기 때문에 돌고래 돌피를 잡으려고 곧장 아기 상어를 지나쳐갔어요. 나도 더 크고 더 힘센 상어였으면 그러면 저 큰 상어들을 막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작은 돌고래를 구해야만 해. 아기 상어는 따라 헤엄치면서 어떻게 하면 돌고래를 구할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궁전 가까이 있는 바다 옆 부둣가에는 에드워드 왕자와 아리아가 돌멩이를 던져 물수제비를 뜨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리아에게는 그곳이 현관문이나 마찬가지였죠. 5, 6, 7. 7. 왕자님 차례예요. 잘 봐요. 1, 2, 셋, 넷, 5, 6, 7, 8. 어머나, 왕자님이 이기셨어요. 소원이 뭐예요? 당신애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에게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Here's my home, deep blue sea. Everything is fun, friends with me. The king called me the little mermaid, the very best daughter of the king of the sea. Just look around, you will see the joy, a beautiful life, and the ocean roar. Just look around, you will see the joy, a beautiful life, and the ocean roar. 하지만 바닷속에서는 모든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죠. 작은 돌고래 돌피는 우리에 갇혀 울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전 우리에 갇혔어요. 제가 왜 이 지하 감옥에 있는 거죠? 에? 살려주세요. 잡아먹히고 싶지 않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뱀이 돌고래의 소리를 듣고는 우리의 문 앞으로 왔어요. 우리가 일부러 널 잡아놓은 거야. 알아들어? 조용히 좀 하라고. 에? 넌 죄수니까 말이야. 내 음식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당장 나가라고. 나가서 문이나 지키고 서 있어. 이런 아리아의 작은 돌고래 친구만 아니었다면 저녁거리로 와줘서 고마워. 돌고래 돌피는 무서웠어요. 그러나 곧 마녀 베가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아기 상어는 몰래 담을 지나 들어왔어요. 베가 마녀의 동굴 주변이 경계가 어찌나 허술한지 참 놀라웠어요. 돌고래 돌피는 완전히 겁을 먹었어요. 안녕?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작은 돌고래야. 나는 형 상어들과는 달라. 난 널 해치지 않아. 정말이에요? 날 속이려는 거 아니죠? 진짜죠? 그래. 난 널 구해주려고 여기 온 거야. 아기 상어는 우리를 갉아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갉아내기엔 우리가 너무 튼튼했죠. 아리아, 인어공주 아리아에게 가세요. 지금 육지에 있어요. 바다 옆 궁전에 말이에요. 아리아 공주가 도와주실 거예요. 아기 상어는 돌고래 돌피의 말을 듣고 물 바깥으로 헤엄쳐 갔어요. 그때 마침 물 바깥에는 인어공주 아리아와 에드워드 왕자가 해지는 석양을 보면서 발로 물장구를 치고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상어의 지느러미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챘어요. 저게 뭐죠? 돌고래? 아니면 상어? 상어예요. 조심하세요, 왕자님. 아기 상어는 부둣가 근처로 가까이 와서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아기 상어예요. 당신의 작은 돌고래 친구가 지금 베가의 동굴에 잡혀 있다고요. 돌피, 다녀올게요. 미안해요, 왕자님. 근데 상어가 말을 안 해? 아리아가 물속에 뛰어들자 그녀의 다리는 사라지고 다시 인어 꼬리가 돌아왔어요. 아리아와 아기 상어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려고 정신없는 동안 뱀의 곁을 몰래 지나갔어요. 하지만 베가는 마법 크리스탈로 아리아가 다가오는 것을 진작에 보고 있었죠. 그래. 꼬맹이 돌고래 친구를 구하려고 왔나 보지? 내 입장에서는 꽉 먹고 알 먹고지. 베가는 그녀의 촉수에 독이 든 잉크를 넣어서 아리아에게 쏘았어요. 아리아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아주 잘 피했어요. 그렇게 아리아가 베가와 싸우는 동안 아기 상어는 지하 감옥의 열쇠를 찾아내서
작은 돌고래 돌피를 구해냈어요. 아리아는 바다 마녀를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다의 왕인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바다의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물의 흐름이 바람과 비처럼 흐르기 시작했고 그녀를 치려고 했던 잉크공을 모두 막아내었어요. 이걸 받아라! 어라, 도대체 뭐야? 어떻게 저걸 멈추는 거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걸 멈춰, 베가. 네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 아기 상어가 구해줬어, 아리아 공주.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 아리아는 그 넷의 주위에 방어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어두운 동굴을 떠나 바다 왕국으로 헤엄쳐 돌아갔죠. 와우! 마법의 방어막은 정말 근사한데? 그럼 이게 바닷속 여행 같은 건가? 간식으로 과자나 뭐 그런 것도 주나요? 너를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 나는 네가 상어 패거리들과 함께 있어서 너도 나쁜 돌고래인 줄로만 알았어. 이제라도 친구가 되어서 난 정말 행복해. 고마워. 나도 너랑 친구가 되어 기뻐. 또 그런 상어 패거리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어. 넌 이제 그 패거리들에 끼지 않아도 돼. 바다 왕국에 와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게 어때? 깊은 바다 옆 해안가에 커다란 성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에드워드 왕자와 그의 아내는 행복하게 살았죠. 아내의 이름은 아리아였는데 사실 아리아는 인어였어요. Here's my home, deep blue sea. Everything is fun, friends with me. The king called me the little mermaid, the very best daughter of the king of the sea. Just look around, you will see the joy, a beautiful life, and the ocean roar. Just look around, you will see the joy, a beautiful life, and the ocean roar. 깊고 깊은 바닷속 어두운 동굴 안에는 또 다른 궁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마녀의 궁전이었죠. 바다왕의 누나인 사악한 마녀가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마녀는 바다 왕국을 파괴하고 왕에게서 왕관을 빼앗을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바다의 사악한 마녀 베가는 그녀의 시종인 머리가 2개인 뱀과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녀는 모래 속에 끼어있는 보라색 틀의 거울을 발견했죠. 바닥에 마법의 거울이 있다니.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한걸. 우리 이것을 동굴로 가지고 가요, 여왕폐하. 아무래도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다마녀 베가는 거울을 가지고 자신의 동굴로 들어갔어요. 마녀가 동굴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거울 앞에 섰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을 비추기는커녕 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며칠이 지나도 마법의 거울 속엔 빙빙 도는 소용돌이가 떠 있을 뿐이었어요. 바다마녀 베가는 그냥 던져버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마법의 거울 속 소용돌이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지 뭐예요? 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이 거울의 진짜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바로 사악한 육지의 여왕 헬라였어요. 거울아, 거울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넌 도대체 어디에 가라앉은 거니? 어서 보여주렴. 베가는 거울 속에서 바다 밖에 있는 땅 위의 여자를 보게 되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리고 뱀은 두려움에 떨며 뒤로 숨어 있었죠. 여왕폐하, 거울 속의 저 여자는 여왕님이 아니에요. 바다마녀 베가는 거울로 가까이 다가가서 헬라에게 대답을 했어요. 마법의 거울은 바닷속 어두운 물속 이 동굴에 있지. 포세이돈의 누인 내가 가지고 있어. 헬라와 그녀의 시종인 덩코브는 그들이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촉수가 달린 긴 다리를 가진 바다의 마녀를 보곤 깜짝 놀랐지요. 덩코브는 바다의 왕국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왕에게 바다 왕국의 힘에 대해서 조용히 일러주었어요. 헬라는 바다의 새로운 힘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바다 마녀에게 제안을 했지요. 그렇다면 이건 어때?
당신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아주 강력한 마법의 주문을 적어놓은 마법책을 주도록 하겠다. 바다마녀 베가는 사악한 마음을 가진 헬라에게 인어공주 아리아와 에드워드 왕자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만약 그녀가 왕자를 잡는다면 깊은 바닷속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영원한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줬죠. 그로부터 3일 후 에드워드 왕자는 아버지의 배를 타고 바다 항해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늘 그래왔듯이 에드워드 왕자는 뱃머리 쪽에 가서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확인했어요. 하늘은 맑고 햇빛도 화창하고 게다가 구름도 높구나. 모든 것이 항해하기에 완벽한걸. 그 다음 에드워드 왕자는 난간 쪽으로 가서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왕자의 개가 짖으며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개가 갑자기 에드워드 왕자를 육지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러는 거야, 닭이야? 뭔가 위험할 것 같아? 멍멍멍멍멍멍.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보이지 않던 구름이 갑자기 모여들어서 햇빛을 가려버렸지 뭐예요? 그리고는 거대한 파도가 수평선에 나타났어요. 헬라 여왕은 그녀의 수정구슬을 통해서 구름과 거센 바람이 왕자의 배 주변을 감싸도록 했어요. 그리고 바다마녀 베가는 그녀의 수정 진주를 통해서 거대한 파도를 만들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커다란 파도가 에드워드 왕자를 물속으로 휩쓸어 갔어요. 깊은 바닷속까지 말이에요. 한편 육지의 궁전에 있던 인어공주 아리아는 에드워드 왕자를 찾기 위해서 부두를 향해 뛰어갔죠. 공주가 부둣가에 도착하자 그곳엔 폭풍 속에서 헤엄쳐 돌아온 왕자님에게 닭이가 있었어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닭이. 바닷속 바닥에서 기다리고 있던 뱀은 왕자를 찾아서 그의 발을 묶었어요. 그리고는 바다의 어두운 동굴 속으로 왕자를 데리고 갔어요. 인어공주 아리아는 그녀의 모든 용기를 다해 바닷속으로 뛰어들려고 부두 위에서 다이빙을 했어요. 하지만 이때 바다마녀 베가가 수정구슬로 이것을 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물을 얼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다이빙하던 인어공주 아리아는 단단한 얼음 위로 떨어져 다치게 되었어요. 아리아는 그녀의 손과 발로 얼음을 깨려고 했지만 도저히 깰 수가 없었어요. 안 돼! 에드워드 왕자님을 구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다마녀 베가가 한 짓이 틀림없어! 왕자님! 바로 그때 그녀의 작은 친구 돌고래 돌피가 아리아가 물속으로 다이빙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왔어요. 그리고는 돌피도 그의 코로 얼음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얼음은 정말로 너무나 단단했어요. 그러자 갈매기 링고도 도와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의 부리로 얼음을 깨뜨리려고 노력했지만 링고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은 시간이 없었어요. 에드워드 왕자는 바다마녀 베가의 동굴 속에 갇혀 있었고 더 이상은 숨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바다마녀 베가는 검은 거울 속에 서 있었어요. 바닷속의 검은 거울아, 땅 위의 여왕 헬라를 내게 보내주렴. 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줬어, 이 오징어 다리야. 마법의 책을 내게 주지 그래? 바다마녀 베가는 마법의 책을 꺼냈어요. 그리고 마법의 책을 거울 속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으려 했죠. 하지만 그때 작은 문어 팔들이 나와서 마법의 책을 베가의 팔에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녀는 책을 놓을 수가 없었죠. 마법의 거울은 그녀를 헬라 여왕이 사는 땅으로 잡아 끌고 말았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내가 이곳에 어떻게 온 거야? 난 다시 동굴로 돌아가야 한다고! 바다마녀 베가가 육지의 땅 위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작은 돌고래 돌피는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깊은 바닷속 왕국에 살고 있는 거대한 바다고래 윌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것이었어요. 얼음을 깨달라고요. 거대한 바다고래 윌리와 작은 돌고래 돌피는 딱딱한 얼음이 있는 바다의 수면까지 헤엄쳐 갔어요. 윌리가 뭘 하려는지 알아본 아리아는 너무나 고마워하며 기뻐했어요. 커다란 고래는 얼음을 깨기 위해서 힘차게 헤엄을 쳤고 마침내 그의 힘세고 강한 코로 얼음을 깨트릴 수 있었어요. 인어공주 아리아는 즉시 물속으로 점프했어요. 그리고 사악한 베가가 살고 있는 바닷속 동굴로 헤엄쳐 갔죠. 아리아가 물속에 뛰어들자마자 그녀의 다리는 인어의 꼬리로 변했어요. 그녀의 친구 돌피오와 윌리는 그녀와 함께 바다마녀 베가가 살고 있는 동굴에 헤엄쳐서 도착했어요. 머리가 둘 달린 뱀은 동굴 밖 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죠. 뱀은 누군가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바다마녀를 다급하게 불렀어요. 여왕폐하, 그들이 왔어요. 그들이 왔어요. 어디 계세요? 뭔가 좀 해보세요. 커다란 바다고래 윌리는 뱀을 가둘 만큼 커서 그의 거대한 입속에 뱀을 잡아두었어요. 안 돼. 난 고래 입김이 싫어. 너무 어두워. 도와주세요. 어서 가서 방들을 수색해봐. 난 빨리 뼈로 만든 지하 감옥으로 가서 구할 거야. 인어공주 아리아가 뼈로 만든 지하 감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정신을 잃은 왕자님이 있었어요. 아리아는 뼈로 만든 감옥 사이를 억지로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리곤 마법의 바다모래를 왕자의 입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죠.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말이에요. 갑자기 마법의 불빛이 왕자의 주변을 비추었어요. 왕자님의 발이 천천히 사라지면서 빨간색 물고기 꼬리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왕자는 깨어났고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었죠. 살아나셨군요. 아리아, 이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좋은 기분이야. 고마워요. 당신이 날 살렸어요. 우리 같이 여기서 그만 나가요. 어서요. 인어공주 아리아와 에드워드 왕자. 이제는 바다의 남자가 된 에드워드 왕자는 손을 꼭 잡고 물밖 표면으로 헤엄쳐 갔어요. 그 후 왕자님과 인어공주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안녕, 새들아. 우리가 언젠가는 날개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며칠 동안 육지에서 열심히 파닥이던 바다마녀는 간신히 그녀의 동굴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마녀 베가는 왕자가 탈출한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깊은 바닷속 왕국으로 꼭 쳐들어가고 말겠어. 반드시. 에드워드 왕자와 인어공주 아리아는 파도보다 더 높이 바람만큼이나 빠르게 배를 타고 함께 여행 중이었어요. 봐요. 흐르는 파도요. 저게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에드워드 왕자와 아리아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곳을 함께 탐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곤 했죠. 깊은 바닷속, 바다마녀 베가는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남동생인 포세이돈 왕에게서 바다 왕국을 빼앗을 계획이었죠. 베가의 시종인 뱀은 동굴 속 수정구슬 앞으로 와서 천천히 그의 머리로 수정구슬을 만졌어요. 그러자 수정구슬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치 마술처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왕폐하, 아리아와 에드워드가 그들의 여행을 떠났어요. 곧바로 마녀 베가가 왔어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지? 내 수정구슬에서 당장 떨어져! 나는 모든 사악한 종류의 것들을 그들에게 하고 말 테야. 만약에 땅을 파괴하게 되면요, 여왕폐하? 바다마녀 베가는 뱀이 이야기한 것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모든 육지를 다 파괴한다면 나는 언제나 아리아를 괴롭힐 수 있지. 왕자와 나머지 사람들이 바닷속에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해볼까? 베가는 이것이 그녀의 남동생인 선한 왕 포세이돈으로부터 바다왕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이 바다의 여왕이 되는 가장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 낭비할 것 없이 그녀는 커다란 미역 종이에 그녀의 위험한 계획에 필요한 것들을 적었어요. Dear Miss Little Mermaid, you don't know me yet. This is Vega, you all should be afraid. I'll follow you till the end. Snake, always stay awake. Watch Aria and Poseidon. Hope you won't make mistakes. I'm writing down my plans to destroy all the bands. One day I will have my freedom. Live in deep blue sea kingdom. Snake, be by my side. I will show you in detail how we go inside. 배에 있는 아리아는 그녀의 선실에 앉아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나의 일기. 내가 바닷속에서 살 때는 나는 형형색색 알록달록한 산호 사이를 헤엄치면서 다녔어. 아름다운 해마도 따라다니고 굴들에게 노래도 해주면서 내가 본 아름다운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지. 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립다. 갑자기 가판 위에 있는 선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발견했다! 수평선 위로 새로운 육지가 나타났다! 아리아는 이 좋은 소식에 무척 기뻤어요. 그래서 막 에드워드 왕자에게 가려고 하는데 그녀의 친구인 바다갈매기 링고가 배의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깨끗한 선실의 유리창을 미처 발견하지도 못할 정도로 링고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마침내 도움이 필요한 링고는 몇 번이나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했어요. 링고, 어서 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공주님, 아버지께서 육지가, 지구가, 그들 모두가 곧 파괴될 거예요. 무슨 뜻이야, 링고? 어떻게 육지가 파괴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는 링고와 인어공주 아리아는 서둘러 배의 갑판으로 들어갔어요. 링고는 까마귀 둥지로 올라가서 방향을 가리키며 인어공주 아리아의 아버지인 포세이돈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땅들이 한 번에 한 곳씩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알려주었어요. 공주님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배도 곧 사라지게 될 거예요. 바닷속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안 돼!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 될 거야. 어떡하면 좋아? 바로 그때 아리아는 물속에 있는 베가의 뱀이 몰래 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바다마녀 베가 때문에 일어난 일이 틀림없어. 베가의 짓인지 알고 있었어. 그녀를 막기 위해서 바다로 돌아가야만 해요, 왕자님. 에드워드 왕자는 근처의 육지가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아리아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선원들과 배에 머물러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혼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어야 했지요. 혼자 가게 하고 싶진 않지만 아리아, 지금은 당신이 가서 우릴 구해줘야만 해요. 인어공주 아리아는 갑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휘파람을 불어 그녀의 바다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녀의 작은 친구 돌고래가 바다 깊은 곳에서 휘파람 소리를 들었고 그렇게 그녀를 찾아 수면 위까지 올라왔어요. 아리아는 돌피가 오는 것을 보자 바닷속으로 다이빙했어요. 그녀가 바닷속으로 다이빙해서 수영하니까 그녀의 다리는 마법같이 인어의 꼬리로 변해갔어요. 돌피, 바다의 마녀 베가의 동굴로 가는 거야.
아리아와 돌피가 헤엄치고 있을 때 그 사악한 마녀는 벌써 선한 마음을 가진 그녀의 남동생을 동굴 안에 잡아놓고 그녀의 사악한 계획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포세이돈, 네 소중한 딸 아리아와 그녀의 모든 인간 친구들이 모두 이 깊은 바다에서 멸망하게 될 거야. 바로 그때 아리아와 돌피가 베가의 동굴에 도착했어요. 돌피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굴의 문을 지키는 뱀을 속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죠. 안녕. 저 실례해요. 제가 길을 잃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멋진 바다 놀이동산에 갈 수 있어요? 놀이동산? 이곳에 진짜 놀이동산이 있단 말이냐? 정말이냐? 네, 물론이죠. 정말 재미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돌피가 뱀의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동안 아리아는 몰래 동굴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녀의 아버지가 묶여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마법 삼지창과 마법의 물약이 들어있는 마녀 베가의 큰 캐비닛을 보았어요. 아리아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몰래 다가갔죠. 포세이돈, 어서 왕관을 내게 줘. 나를 바다 왕국의 통치자로 만들어달란 말이야. 아리아는 아버지의 마법 지팡이를 짚고 마녀 베가의 뒤로 갔어요. 거기서 꼼짝 마, 베가. 너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지? 아리아가 마법의 지팡이를 바다 마녀에게 흔들자 마법의 지팡이에서 번개빛이 흘러나와 베가를 잡았어요. 어서 뱀! 바로 그때 뱀은 벌써 동굴의 문을 지키는 경비를 그만두고 돌피와 놀이동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베가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인어공주 아리아는 아버지를 구해서 삼지창을 그에게 돌려주었어요. 아리아와 포세이돈 왕은 그 즉시 동굴을 나올 수 있었죠. 포세이돈 왕이 마법의 지팡이로 동굴을 막아버리려고 했어요. 기다리세요. 주문을 깨뜨리지 않은 채로 여기를 떠날 순 없어요. 인어공주 아리아는 재빨리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괴하려는 마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수정구슬 아래에 있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법의 먼지가 들어있는 바다조개를 가져왔죠. 기다려! 놔두라고! 그건 가지고 가면 안 돼! 불빛 번개에 묶인 상태였지만 베가는 독이 든 잉크를 인어공주 아리아에게 힘껏 던졌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리아가 재빨리 그녀의 아버지에게 헤엄쳐갔어요. 아리아가 동굴 밖으로 나오자 포세이돈 왕은 거대한 돌들로 동굴을 봉인해버렸어요. 인어공주는 마법 주문이 풀렸는지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수면으로 헤엄쳐갔어요. 에드워드 왕자와 그의 선원들은 너무나 행복했죠. 봐봐! 정부봐! 다시 돌아왔어! 아리아가 우리 구했어! 인어공주 아리아는 너무 빨리 헤엄친 나머지 물 밖으로 튀어올라 허공까지 날아갔지 뭐예요. 드디어 그녀의 발로 가판 위에 내려왔어요. 인어공주 아리아는 에드워드 왕자에게 갔어요. 나의 공주님, 해냈어요. 당신이 모든 인간들과 육지의 동물들을 살렸어요. 먼 육지에서 날아온 링고는 배 위에 올라가서 인어공주 아리아에게 감사함을 전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공주님. 왕국과 육지가 회복되었어요. 그제야 아리아는 정말로 행복해했고 그녀와 왕자는 기쁨에 겨워 웃었어요. 베가의 시종인 뱀은 놀이동산에 혼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두려움에 떨면서 바다 마녀 베가를 찾아갔을 때 그는 동굴의 입구가 막혀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여왕폐하, 물속에 있는 워터파크 알고 계셨어요? 입 다물어 뱀!
에드워드 왕자의 배 위에서 인어공주 아리아는 마법의 바다모래가 들어있는 마술 바다조개를 주었어요. 이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바다의 왕자로 바뀔 수 있게 이 모래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들이 살고 있는 육지가 회복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왕자와 공주는 새로운 땅을 찾아 화려한 무지개 아래의 아름다운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답니다.